정 때려다 내 몸 상한다. 감정은 내 몸에서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다. 떨어질 수 있다면 내 감정이 아니다. 중용 1장 2절. 우리는 한순간도 감정을 떠나 살 수 없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만 생각하더라도 기분에 따라 우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잘 잤다. 기분이 상쾌하네. 또는 일어나기 싫다. 더 자고 싶은데 짜증이 난다. 등의 감정을 통해 기분을 알아차림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감정은 한순간도 우리 몸에서 떨어질 수 없다. 만약 감정이 없다면 사는 게 아니다. 감정은 하루 종일 나와 함께한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을 자는 동안에도 감정과 함께한다. 다만 우리가 매 순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뿐이다. 예를 들어보자. 나는 모임에 참석했다가 사람들과 대화 도중에 귀에 거슬리는 상대의 말에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다. 나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괜찮은 척 미소를 지었지만 내 몸은 이미 화가 났다는 것을 감추지 못했다. 화난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은 불안한 마음에 자연스럽지 못한 표정과 두근거리는 심장, 식은땀은 불편함을 온몸으로 드러냈다. 심지어 떨리는 눈동자는 상대의 눈을 피하고 말았다. 이런 현상은 감정이 한순간도 내 몸에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면서 정 떨어진다는 말을 쉽게 하곤 한다. 인생에서 누군가가 미워지거나 관계가 힘들어질 때 종종 하게 된다. 감정의 원인을 찾기보다 힘든 감정을 억압하고 억제하는 게 더 익숙한 우리의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다. 이 말만 보아도 우리는 감정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온몸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흔히 사용하는 정 떨어진다는 표현은 결국 정을 떼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한다. 이에 대해 스피노자는 감정을 신체적 언어라고 표현했다. 감정은 감출 수 없으며 어떻게든 내 몸을 통해 드러난다. 감출 수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감정을 참으며 산다는 건 참으로 고통이 아닐 수 없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며 살아야 나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솔직함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감정은 소통의 언어다.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내 몸인 나와 소통하는 것으로 이것이 군자의 삶이다. 중용 2장 1절. 공자는 군자와 소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군자는 자기 감정에 따라 살고 소인은 자기 감정을 무시하고 산다고 했다. 여기서 감정 따라 산다는 것은 감정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의 원인을 살피고 그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감정 따라 산다는 것은 화가 났으니까 아무한테나 막 화를 내고 기쁘다고 기쁜 대로 흥청망청 즐기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 살피고 자신의 화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고 그 화에 대한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라는 것이다. 기쁨의 감정도 마찬가지다. 기쁨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지 기분 나는 대로 내 몸 상하도록 먹고 마시고 취하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난 것은 상대의 말에서 무시하는 감정을 느꼈고 원인을 통해 나는 존중받고 싶다는 감정을 알아차린 것이다. 내가 기쁜 것 또한 어떤 결과 또는 반응에 대해 보람의 감정을 느꼈고
이를 통해 나의 존재에 대해 스스로 자신감과 만족감과 같은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런 알아차림은 상대에게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하게 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든 감정 중에 하나는 스스로 상대가 자신을 업신 여긴다고 느낄 때 일어나는 감정으로 무시감이 있다. 무시감은 상대가 나를 깔보거나 무시하는 말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소 스스로 가지고 있던 부족함에 대해 느낀 감정으로 자아 존중감이 낮을 때 나타난다. 아무도 자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면 무시감도 자신 안에서 발현된 것임을 알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며 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감정대로 사는 삶이 소인의 삶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감정 조절이나 감정 통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감정 노동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한 듯하다. 감정은 조절하거나 억제할 수 없는데 조절하고 억제하려니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노동이 되어버린 현실이다. 왜냐하면 감정은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조절한다고 조절되는 것이 아니고 억제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감정은 신체적 언어다. 감정이 내 몸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나를 이해하는 것이고 감정을 따라 사는 삶이 군자의 삶이다. 군자와 소인이 따로 있지 않다. 내가 군자인 줄 알면 군자로 살고 군자인 줄 모르면 소인으로 사는 것이다. 감정은 행동으로 증명된다. 좋다 싫다의 판단 능력은 타고난 것으로 감정 따라 살 수밖에 없는 필연의 감정이다. 중용 3장. 앞에서 언급했듯이 감정은 내 몸의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우리는 감정 따라 살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존재다. 손바닥으로 내 눈을 가릴 수는 있어도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자기 감정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필연이다. 내 몸의 진실을 밝히는 감정은 양심이라는 판단 능력이 있어서 사소한 일 하나에도 비도덕적인 일을 하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작은 거짓말 한마디에 가슴이 두근거린 기억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 두근거림이 바로 필연의 감정이다. 이건 아니지, 이건 도리가 아니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라고 내 감정이 양심을 말해준다. 즉, 이 순간이 참 자신을 알아차리는 기회다. 평소 어떤 일에 대해 가슴이 두근거릴 때 나는 지금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았나? 내 양심을 저버리지는 않았나?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지는 않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명과학에서는 빛이 빠르다고 하지만 인지과학에서는 느낌이 빠르다고 한다. 느낌은 내 감정이다. 빛만큼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감정인데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살아가는 것은 자기 감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필연을 어기는 결과다. 어느 광고 카피에서 침대는 과학이다 라고 하는데 과학이란 말이 감정에도 붙는다. 감정은 필연의 감정이라서 내 몸의 느낌을 몸으로 증명하기 때문에 감정 과학이라고 한다. 감정은 과학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고 감정은 고유의 논리와
필연적인 원리에 따라 몸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감정을 과학이라고 한다.